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차가 전기 차라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어제 오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자, 작업자들이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건데, 아니 저게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렇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아니 어쩌다가 저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 점검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무궁화호 열차에 작업자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안전 점검은 사실 늘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토사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을 나섰던 것인데 저렇게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일단 지금 지적되는 하나의 이야기는 이 노반이라고 해서 저 보시는 것처럼 풀숲이 우거진 지점, 네. 사실은 그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풀숲이 우거지게 되고, 그래서 거길 갈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로에 가장 붙어있는 그 자갈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에게 열차가 오면 소리가 나는 일종의 열차 감지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차가 다가오면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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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경고음이 울리는 앱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작동은 했는데 열차가 네.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오작동으로 오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게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시스템을 왜 못 갖췄는가? 뭐 네. 작업자들은 열차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을 충분히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것에서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인지를 못한 건지는 전 아마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정보로만 봤을 때는 이게 코레일이 과연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든 것인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것인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의구심에 이어서 지금 코레일 측이 이 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때문인데요. 보도자료에 사고 직후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작업자들이 뒤에서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작업자들이 열차와 접촉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잠시만요. 저게 보도자료는 저희 기자들이 거의 매일 받아보는 내용인데, 작업자 접촉 이러면은 작업자가 이렇게 약간 갖다 댔나? 이런 느낌이지, 2명이 숨진, 5명이 다친 사고일 거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접촉이라는 단어를 보통 자동차끼리 아주 가볍게 부딪혔을 때 접촉사고라고 하잖아요. 뭐 긁혔을 때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접촉사고라고 얘기 안 합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사고에 대해서 본인들의 책임, 규칙 사유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축소 보도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저렇게 뿌린 게 아닌가. 저는 코레일도 결국 기업이거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책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런 축소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 내부 감찰을 통해서 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산업재해의 피해자기도 하죠. 실제로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팔을 심하게 다친 경험도 있고,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취임 이후 직후부터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이 밝히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코레일 측은 지금 본보기로 아주 이 철저하게 조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레일 말고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그 본보기 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경험자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그 기업 대표를 만나서 너네들 이렇게 관리 안 하는 거 결국 돈 문제 때문인 거 아니냐. 2교대, 3교대 결국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전 코레일 사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네. 대체 어떤 부분에서 혹시나 비용을 감축하려는 시도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이 다친 것은 아닌지 네.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 밝혀서 기업의 책임이 있다면 저는 그 기업주의 책임을 좀 더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코레일에서 저런 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